안녕하십니까. 초이수 물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일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 물리학적인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전 문제 가시겠습니다. 짠! 물체가 저 빗면을 따라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네,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려간다고? 등속으로 내려가고 있는 빗면 따라 내려가고 있는 물체가 받고 있는 세 개의 힘을 표시해 봤네요. 아니, 빗면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 세 개의 힘이 작용되고 있대. 그걸 이제 표시했어요. 그러면 1번이 A가 뭐예요? A 방향의 힘. 뭐예요? 물체가 받는 가장 기본적인 힘. 중력. 그렇습니다. 중력. 예. 중력 받고 있어요. 연직으로. 그 다음, B가 뭐예요? 바닥이, 그 접촉되어 있는 바닥이 밀치는 힘.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직항력입니다. B. 수직항력. 예. 중력 때문에 누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항력. 수직항력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는 거야? 붙어서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 마찰력. C.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 세 힘이 지금 동시에 작용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서 등속이 될까? 우리는 이미 이해하고 있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중력의 불력이 당기고 있는데, 마찰력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크기가 요 방향 힘과 요 방향 힘이 마찰력이 크기가 같아서 등속이 유지가 되고 쫙 내려간다 이 말이야. 그 세 힘 중에 중력, 마찰력, 수직항력 중에 일하지 않는 힘은, 일한다는 것은 힘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일단 도전과제의 정답은 몇 번? 2번. 수직항력은 지금 현재 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한다는 게 뭘까? 물리적으로. 오늘 그 시간이에요. 자, 일합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왜 태어나느냐? 일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열심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종교적 관점에서 어떤 책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저는 그 말이 좋아요. 그 책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 좋아요. 저는 인생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먹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들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한다는 게 뭘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 물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놓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힘이 필요해요? 우리 해봤잖아요. 이걸 저기다 옮겨 놓는데 힘이 필요한 이유가 사실 마찰 때문에 그래요. 마찰이 없었으면 힘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한번 건드리만 줘도 그냥 지가 알아서, 마찰이 없으면 그냥 등속 운동 해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마찰이 있기 때문에 힘이 필요한 거고, 그 힘을 주어서 얼만큼 옮겨놨어요. 거리 S만큼을 옮겨놨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힘을 크게 주어도 일을 많이 했다고 느끼고 있고요. 움직인 거리가 커도 일을 많이 했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당장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일이라는 기호는 work, 영어의 work라는 W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물리량은 두 가지. 힘이 가해져야 되고, 그 힘에 의해서 분명히 위치의 변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커도 큰 거, 많은 일을 한 거고, 이게 커도 많은 일을 한 거니까 두 힘에 동시에 관계한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는 두 벡터, 힘 벡터, 변이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여기서는 곱하기, 둘 다 동시에 관계에 있다.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 그리고 거리의 단위, 움직인 변위의 단위는 미터, 이렇게가
일의 단위가 될 것이고 보통 둘을 한데 묶어서 일과 에너지라는 개념에 많은 공로가 있는 우리 줄이라는 사람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에너지의 단위, 일의 단위는 줄이라고 있는 J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연력학 시간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죠. 줄, 몇 줄의 일을 했구나. 그래서 요거 준 힘, 뉴턴 얼마, 요거 미터 얼마 움직여 갔으면 나는 몇 줄의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또 이 물체를 또 여기다 옮겨 놓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옮겨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옮겨 놓는 거야. 뭐 거리는 똑같다고 합시다. S 똑같이. 그런데 힘을 이렇게 주고 있다면, 힘을 이렇게 여기랑 똑바로 움직여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삐딱하게 힘을 주고 있다면, 그래서 여기 옮겨놨어요. 그러면 이때랑 똑같은 일을 한 걸까? 아니에요. 반드시 변위의 방향으로 가해진 힘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은, 이렇게 주은 힘은 우리 앞서도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것은 바로 요 방향 힘과 요 방향 힘을 동시에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물체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관여하는 힘은 요 크기밖에 안 돼요. 요 각을 주면 그 크기는 얼마라고 읽어요? 코사인. 그래서 F의 코사인 성분만이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 힘은, 이게 각이 이렇게 되니까 사인인 거 아시죠? 전 일부러 안 적겠습니다. 크기는 그렇단 말이야. 사인. 수능 문제에서요, 이런 코사인, 사인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 없어요. 그냥 원래의 힘보다 작다 그 정도만 알면 그냥 답이 보여. 자, 이 크기인데 잘 봐. 그 크기의 힘은 바로 움직여가는 방향과 직각, 수직. 직각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물리적으로 무관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움직여가는 일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한 힘인 거예요. 그리고 요걸로 곱해주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 갔어도 힘을 삐딱하게 주었기 때문에 일한 양은 여기보다는 작다. 그럼 아예 여기 옮겨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물체 약간 수직으로 힘을 주면 이 수평 방향으로 변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치? 이건 힘은 주었으나 일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 방향으로는 일하지 않는다는 거야. 들어 올리는 건 몰라도, 그죠? 그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으로는 일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하지 않는 경우만을 따로, 일이 제로인 경우만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내면 나머지는 그냥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되는데 뭐. 힘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바로 우주 공간, 아무것도 방해가 안 받는 어떤 힘도 또 무중력 상태 이런 경우라면 이제 나는 힘이 필요 없어요.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힘이 필요 없어요. 힘이 들지 않는 경우 일하지 않은 거지. 내가 힘을 가지도 않았는데 힘을 왜 일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지? 그렇습니다. 그럼 변이가 없는 경우, 이따만한 바위 덩어리를 내가 밀려고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을 줬다고 하지만 이랬다고는 할 수 없단 말이야. 왜? 변이가 없으니까. 반드시 변이가 있을 때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일치한 크기를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무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네. 자, 다음. 그리고 그 힘을 가했는데 그 힘이 움직여가야 하는 변이와 이렇게 직각인 경우는 역시 일하는 게 아니다. 왜? 직각은 무관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직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던 건 바로 지구 주위를 돌아가는 인공위성이 바로 받고 있는 힘이 바로 지구 중심을 향한 수직한 중력 만유력을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운동하게 하는 힘 중력은 이 인공위성의 이 방향의 일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고, 그래서 중력은 인공위성에 일하지 않습니다. 됐죠? 네.
바로 직각인 경우니까 그걸 조심하면 되고, 타원이라면 일하는 거예요. 그럼 삐딱한 거니까 그거는 성분이 나와요. 그러나 원운동은 절대 일하는 게 아니다. 좋습니다. 구심력은 일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럴 때 자주 등장하는 수능 질문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만 하면 되고, 그걸 굳이 자 이제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F와 변이와의 관계에서 뭐 어떠한 형태의 함수꼴이건 그래프꼴이건 간에 그 면적이 바로 수학적으로 뭐 적분이라고 하지만 뭐 적분이라는 그런 수학을 쓰지 않습니다. 고교 과정에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한 양에 해당된다 하고, 굳이 제가 이거를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일을 우리가 보통 하고 사는데, 일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누가 더 일을 잘하는 거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냐.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했어도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따지는 물리량, 그게 바로 일률이라는 거예요. 일률. 그게 바로 일률이라는 겁니다. 일을 누가 능률적으로 잘했느냐. 무조건 양만 따지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도 그래. 공부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보다 과학적으로 공부를 할 줄 아느냐가 대학 입시의 최고의 관건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이런 바보가 되지 마세요. 먼저 할 거, 나중 할 거 구분할 줄 알고,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구분해 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물리 배우면서 그런 것도 인생 공부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있어요? 자, 일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잘하는 거냐, 그거를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 영어의 파워.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일한 양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단위는, 요거의 단위가 줄이라고 그랬죠. 줄.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 줄 퍼 세크. 이 둘을 또 하나로, 이번에는 와트라는 기호를 써요. 와트. 그 전기기관 발명한 사람 이름 그 이니셜이에요. 와트, 제임스 와트. 그러니까 이제 요거하고 또 헷갈리면 안 돼. 그죠? 요거는 와트라고 읽어요. 와트. 요거는 워크라는 기호고, 이건 와트라는 단위야. 단위. 그러면 만약에 700와트다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바로 1초에 700줄의 일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1초에 700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1초에 700줄을 이렇게 와트라고 적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파워인데, 요게 또 앞에서 했던 우리 운동량 기호랑 또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근데 이게 물리 교과서에는 모두 일률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 말을 잘 안 써요. 뭐 발음도 조금 어렵고 무슨 말 일률 말 조금 안 쓰고, 대부분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용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바로 뭐 어떤 엔진이 출력이 얼마다, 출력이다. 엔진의 출력. 그 다음에 또 마력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출력, 마력.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전력이라는 거예요. 전력. 이런 말들을 더 많이 써요. 근데 이런 말들을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힘력자가 들어가 있거든. 힘이 들어가 있는 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들어가 있고, 여기 FS잖아. FS. 그런데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힘이라는 개념, 다른 용어 있잖아요. 무슨 뭐 정력, 뭐 이런 거, 무슨 뭐 인내력, 이 모든 것들이 힘을 말하는 게 아니야. 힘을 말하지 않고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개념인데, 이런 말을 자꾸 쓰다 보면 힘으로 착각을 하고 본질적인 물리적인 힘을 오해하게 된단 말이야.
이런 경우도 대부분들 보면, 자, 어떤 덩치가 큰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상적으로. 야, 힘 세게 생겼다. 힘 좋게 생겼는데 힘 좀 쓰겠네. 근데 사실은 그런 표현은 물리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힘은 반드시 어떻게 쓰게 되어 있냐면 바로 주고받는 개념으로 써있다. 힘을 세게 가했다. 힘을 세게 받았다 돼야지, 센 힘을 가했다 이렇게 돼야지. 가했다. 힘이 좋게 생겼는데 힘이 세게 생겼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파워의 오해를 가져온 거예요. 이건 에너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는 야, 파워가 좋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 물리적인 맛이 안 나잖아요. 이거 인간적인 맛이 안 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쓰는데, 엔진이 내는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야 파워.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러니까 출력했다고 힘 그러면 안 돼요. 엔진의 파워. 마력, 말의 파워. 말의 힘이라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교과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갖는 파워. 한 마리의 말이 내는 파워. 대충 우리 인간의 한 3배가량 된대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노예가 있던 시절에는 노예보다, 사람보다 말이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마력 그러면 말 한 필이 내는 파워. 보통 자동차 같은 데서 많이 써요. 그래서 자동차가 몇 마력짜리다 자동차의 성능을 대표하는 물리량 중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마력인 거예요. 마력이 클수록 이제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예. 큰 화물차가 마력수가 커야 되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력이, 요게 또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은 경우 아주 한참 후에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전기 에너지. 이게 전기 에너지. 시간당, 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쓰는 어떠한 전구, 전열기, 무슨 어떤 전기기고, 여기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다. 여기다. 그걸 와트라고. 1초에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구나. 그럼 200W짜리면 1초에 2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구나. 그럼 누가 더 전구라면 밝겠어? 이게 밝겠지. 에너지 많이 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때 쓰는 게 바로 전기 에너지를 뜻하는 전력이지, 전기의 힘이 아니에요. 전기의 힘은 따로 있어요. 뭐죠? 전기력. 그걸 줄인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워와 까지 얘기가 다 됐습니다. 짜자잔짠짠. 자, 그렇다면 이 일을 했으면 내가 이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이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이만큼 높이 올렸습니다. H만큼을 올렸어요. 그러면 나는 일을 했고 얘는 일을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이 높이 올렸다면 나는 얼마의 일을 한 거죠? FH 일을 한 거잖아요. 자, F 가해진 힘과 그 방향으로 위치의 변화가 있을 때 FH의 일을 받은 거고, 나는 한 거고, 내가 했어요. 내가 들어 올렸어요. 다음, 그랬을 때 요거 내가 준 힘이 무슨 힘을 줘야 이걸 들어 올릴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힘 중력. 그래서 내가 준 힘은 중력 이상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중력이면 이제 등속으로 올릴 수 있는 거야. 중력보다 큰 힘이면 이제 가속되는 거고, 자, 그건 최소한 중력의 크기에 힘은 주어야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H를 올렸을 때 어디서 많이 봤지요? 어디서 많이 봤잖아. 그래요.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네. 일 받은 만큼 얘는 앞으로 이 높이에서 다시 이 바닥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이 지면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내가 이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이물체는 지금 현재 지면에 대해서 지면으로 다시 내가 손을 놓아서 떨어지는 상황, 그때 지면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 있다. 능력과 가능성을 갖게 돼 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에너지라는 물량이 이제 찾아진 거예요. 자, 뉴턴 시대에 동시대에 라이프니츠라는, 뉴턴보다 나이가 좀 몇 살 어린, 뉴턴은 영국에 있었고 섬나라, 그리고 이제 대륙 독일에 라이프니츠라는 또 위대한 수학자요 물리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둘이 굉장히 그 당시 싸웠어요. 뭐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고 뭐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미적분의 발명을 누가 먼저 했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 라이프니츠라는 사람도 그 뉴턴 역학에 일조를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에너지라는 개념을 이 사람은 생각해냈어요. 뉴턴은 그 당시 에너지라는 개념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두부가 있다고 합시다. 두부가 이제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쇠공을 연한 두부 위에 이제 쇠공을 놓고 쇠공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이제 어디서 파고들 거 아니에요, 그죠? 파고들어요. 이 정도면. 근데 더 높이 드니까 더 많이 파고들더라 말이야. 이렇게 물질에게 두부를 파괴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 관계를 따져보니까 글쎄 얼마나 이 높이에 따른 이 파괴되는 정도의 관계를 알아보니까 우리 운동량이라는 건 mv였잖아요. 근데 라이프니츠가 이 관계, 특히 이 물체를 이렇게 파괴하고 부수고 뭐 그러한 개념의 물리량이 있는 것 같고, 그 개념의 물리량은 속도에는 제곱의 관계에 있는 것 같다. 요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그걸 번역한 말로 이제 활력이라고 합니다. 비바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이런 양이 있는 것 같다. 속도에 제곱이 붙는 물량이 또 있는 것 같다. 그걸 비바라고 했고, 이제 그걸 후대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이제 활력이라는 말로 번역을 억지로 했는데 필요 없어요. 이게 뭐죠? 딱 보니까 지금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확보하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물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각각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일과 에너지 관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